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그리고 이제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오늘 예시답안 잠깐 보시면 예시답안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고등법원 판례이긴 해요. 고등법원 판례라서 솔직히 말해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의 교재 보시면 제가 이따가 하긴 할 건데 노동조합 파트 쪽에 보시면 연합단체 설립 가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특별의견 정족수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 고등법원 판례 때문에 제가 넣어놓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노조법상 노동조합 관련해서 문제를 조금 틀려고 하면 요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1기 때 연습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1기 때 막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다 쓰는 거. 그지? 그거에 합산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합쳐져서.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그건 이따 볼 건데 이제 잠깐 보시면 잠깐만 볼까? 잠깐만. 요거는 꼭 잘 갖고 계세요. 요거. 그래서 어쨌든 추가 주제고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연합단체를 설립하든 그다음에 가입하든 탈퇴하든 다 뭐예요?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연합단체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그죠? 우리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대의원회하고 그죠? 총회하고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했을 때 있잖아요. 그지? 그때 총회가 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지? 그거거든. 근데 얘 똑같아요. 규약에 일단 필수적 기재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결국에 규약의 재정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급단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뭐예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되지. 그죠? 명시 안 하고, 아예 자체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보통 의결 정족수를 가져가지만 명시를 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뭐,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지 않은 경우만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근데 나머지는 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지방법원 판례라서 판례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하급심이 일단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규약이 명시되는 경우,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나오면 일반 의결 정족수로 가면 되는데, 그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게 명시되지 않은 방법은 뒤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시험이 주예요. 시험이 주고 우리 이제 아마 여기 시험을 몇 번 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8번? 9번 보는구나. 9번 봐요? 8번이지? 하루 쉬는구나. 8번 보는데 이제 8번 동안 어쨌든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좀 낼 거예요. 근데 이제 B급 정도로 낼 거고 나머지 이제 A급 같은 경우 그리고 추가 판례로 나왔던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다 3기 때 냅니다. 3기 때. 그래서 그거는 이제 3기 때 낼 거니까 3기 때 저는 웬만하면 주제를 겹치지 않게 냅니다. 겹치지 않게 내니까 1기 때 우리가 그래도 한 10번 봤죠? 10번 봤을 거야. 10번 안 봤나? 9번 봤구나. 9번 정도 봤을 거고 2기 때도 8번 정도 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약간 집단법이 좀 길게 잡혀 있죠. 1기 때 집단법을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단법 문제를 조금 보려고 제가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집단법 쪽의 문제를 좀 볼 거고 24년도에 신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집단법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서 사용자 개념 확장 쪽에서 만약에 그 판례가 나오면 뭐 좋은데 근데 뭐 나오지 않으면 아마 올해는 그죠? 그쪽은 안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죠? 나와버리면 통상임금 같은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 판례 나왔다가 한 1년 정도 묵혔다가 나와요. 1년 정도 묵혔다가. 그럼 딱 지금 판단이 어디냐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쪽입니다. 그쪽.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1기 때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1기 때 연습을 했지만, 정말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거 나오면 그대로 써버려야 돼요. 나오면 하나도 빼먹으면 안 돼. 한 줄도. 그래서 그렇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기 때는 그걸 저는 안 낼 거예요. 왜? 어차피 1기 때 냈기 때문에. 우리는 1, 2, 3기 자료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3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신 판례를 분석을 하고 평석 같은 것도 제가 보고 그리고 문제를 내는 게 저도 편하니까.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거지 중요한 게 1기 때도 다 나왔습니다. 1기 때도 나왔기 때문에 절대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연기 거는 버려도 돼. 연기 거. 왜? 연기 거 작년 기출인데 뭐. 그죠? 작년하고 재작년 기출이니까 그거는 뭐 한번 써봤다는 거에 의의를 좀 가지시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노조법상 근로자가 중요한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쓸 게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 그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냈고, 그리고 문제 3번에 있는 그 설립심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진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마 다른 신림동 강사님들은 다 3기 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죠? 근데 제가 2기 때 내는 이유는 3기 때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죠? 3기 때. 교재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을 거고 2기 때 뒤에 추가로 붙여드리는 이 추가 문제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2기 마지막 날이거나 아니면 3기 첫날에 제가 혹시 또 3월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를 또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나올 만한 것도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죠? 거기서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것도 문제 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문제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대로 좀 시험을 조금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습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예습. 그러면 다음 주는 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 파트가 되겠죠. 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 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단체 교섭 파트를 공부를 해오시면 된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1일차니까 여기를 봤었고요. 노동관행은 제가 따로 시험 문제는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을 한번 냈을 겁니다. 1기 때인가? 그죠? 거기서 노동관행 써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써봤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노동관행은 시험 문제 이제 안 낼 거고 쓸 줄만 알면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조부상 근로자는 왜 안 내는지는 알 거고, 그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노조부상 근로자가 대리운전기사가 이번에 최근에 판결이 나왔어요. 3월 14일 건가? 대리운전 기사가 노조부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왔는데 똑같아. 그죠? 똑같은 논리로 계속 사안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올 확률이 극히 떨어지죠. 왜? 똑같아. 판례가. 그래서 학습지 교사, 뭐 올해 나왔던 키마스터, 그다음에 뭐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누구야? 걔네들. 대리운전 기사 다 똑같은 논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거는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구체적 실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 그죠? 그거 교섭 주체 관련해서 우리 하급심 판례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완전 A급이 되는 거고,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조금 출제 가능성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왜? 아직 판단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거든. 그죠? 그것도 뭐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든 법리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자기 뒤바꿔 버리면서 이제 위에 올라가는 행정법원하고 고등법원에서 고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대법원에서 계류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통상인 거 지금 똑같아요. 통상인 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설립심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익대표자가 아닌 다른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풀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죠? 사업 경영 담당자 이렇게 나와도 뭐야? 그 2조 4호 강목 그 단서조항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자구나. 사업주구나. 라고 해서 사업 경영 담당자가 우리가 하고 있는 뭐야? 포괄적 위임이나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익 대표자가 판례가 가장 기니까 제가 넣었던 것 뿐입니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 잠깐 보시면 문제. 물음 1번은 일반적인 그 말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 그죠? 그것도 불법 체류 외국인 관련해가지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검토 의견을 그냥 대법원 반대 의견을 써주고 사안 해결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뭐라고 하나요? 그냥 다른 거 다 안 봐요. 그죠? 다른 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동상권 필요해. 이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이제 헌법 조항을 자세히 뒤져보면
헌법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얘네가 빠져도 큰 의미,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그냥 노동상권, 흔히 말하는 그죠? 근로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로권. 그래서 33조.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권. 요 세 개가 있으면 뭐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노동상권.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법의 노조 파트가 안 나왔죠. 지금 제가 오늘 시험 범위에서 법의 노조는 그러면 상기 때 내겠지. 그죠? 그러고. 법의 노조도 되게 중요하고. 법의 노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앞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고, 물음 2번은 이제, 그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죠? 요거는 출입국관리법 있죠?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이따 수업할 때 하겠지만, 파견 관련해서 검사가 기소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기소 안 했잖아. 기소했는데 뭐야? 대법원에서 인정 안 했죠. 왜? 고용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파견. 그죠? 파견 사업주한테 가라. 사용사업주는 아니다. 그죠? 그걸 낼까 말까 하다가, 그거는 뭐 그냥 알아두세요. 그거는. 왜냐면, 쓸 말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만약에 나오면 물음 2번에 그 파견법하고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물음의 2번에 파견법하고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세트로 알아두세요. 물음 2번에 파견법. 하나만 알면 되잖아. 뭐만 알면 돼? 고용이라는 의미만 알면 돼.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형사판례입니다. 노동판례는 좀 아니라서 제가 그거를 시험지에 내진 않았습니다. 그걸 합쳐서 낼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1번이 중요하고 물음 3번이 중요해요. 물음 3번 제가 살짝 조금 바꿨는데 A 회사가 500명의 학습지 교사 위탁 계약 체결했고 학습지 사업 운영하던 중 뭐라고 그랬어? 대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네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비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학습지 교사 250명이 참여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조합원 명부와 규약을 첨부해서 2022년 5월 10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증을 제출했어요. 근데 뭐야? 행정관청이 이 임원으로 등록한 갑을 보더니 A회사의 전략기획팀 경영실장 영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거 봐라.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구나 하고 비노조 실사를 통해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실질 심사가 가능한지가 1번이겠고 그죠? 그 다음에 실질 심사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겠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실질 심사 범위인 2조 4호 강목에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지 이익대표 자인지를 따져봐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갑은 본인이 전략기획팀 경영실장 역임한 사실은 맞고 최종 결정 권한은 항상 A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가지고 있고 회사의 기밀사항은 물론 기본적인 직원들의 개인정보나 급여 정보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한 설립신고서 임원 정보, 그 신고 당시에, 그죠? 신고 당시에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 당시에 제출한 설립신고서 임원 정보에서 갑의 성명을 확인은 물론 실제 갑이 A회사의 경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전담하였고 기밀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며 조합원들의 업무와 배치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을 공식적이고 객관적 언론 매체를 통해 확인했대잖아. 그죠? 행정관청이 이렇게 확보한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실질 심사 예정을 했고, 그죠? 헌법상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인데, 행정관청이 실질 심사하게 되면 허가제랑 다름이 없다. 그죠? 그래서 관할 행정관청의 비노동조합 설립심사 시 갑의 노조법 2조 4호 과목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갑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라. 혹시라도 뭐 다른 거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행위한 자를 검토할까 봐 뭐예요? 문제에서 이익대표자라고 한정해놨습니다. 그럼 이익대표자만 검토하면 돼. 아셨죠? 요거는 이제 논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제가 30점으로 내긴 했어요. 그래서 예시답안 보시면 외국인 문제 소재 보세요. 취업 자격 없는 애가 어쨌든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느냐? 원칙 이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출입국관리법 법령상은 고용행위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고용행위라는 그것에 연결돼서 나온 게 파견법 판례인 거예요. 그죠? 고용의 단어에서 벗어나지 않잖아. 절대. 그죠?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사법 관련해서 뭐 출입국관리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파견법이라던가 이런 거 다 뭐 누군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령은 절대 실질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딱 형식적인 해석만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해석.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지. 고용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래서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 자격과 그 체류 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규정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가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과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을 아울러 갖고 있다.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먼저 써라 이거지. 적법하게 있는 사람들 그것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어떤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거다.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이미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면 뭐야? 그 권리는 이미 이 사람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출입국관리법상 이 고용행위 자체만 단속할 뿐이야.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민사로 가든 뭘로 가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체 외국인이 근로를 했어요. 1년 정도 했다고요. 뭐 퇴직금도 발생할 거고, 그죠? 임금도 뭐 발생하겠지. 그죠? 근데 원래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야, 이거 니네 위반이네. 위반이면 뭐가 돼요? 무효잖아, 무효. 그죠? 무효가 되는 무효.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 논리상으로 무효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얘가 일한 거 돈도 사라지는 게 돼. 왜? 불법적 행위니까. 그거 들어보셨나? 불법 원인급여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민법 공부할 때. 불법 원인급여 같은 거. 그지? 생각날 거야. 불법 원인급여 못 받잖아. 소송으로. 그죠? 제일 많이 드는 그게 뭐예요? 뭐 성매매라던가 이런 돈 못 받는다고 결국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논리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논리상으로. 그죠? 근데 뭐야? 무효인데 뭐다? 우리 법은 뭐만 규제한다? 고용행위에 한해서만 규정한다 이거예요. 고용행위에 한해서. 그죠? 그러니까 고용행위만 무효인 거야. 고용행위만 잘못된 거야. 네가 이 채용한 뭐야? 시점이 여기로 시점. 고용. 끝. 나머지는 뭐야? 니네 민사로 가던가. 그죠? 이거예요 지금. 민사로 가라. 결국 민사 가겠지. 왜 가요? 왜? 근로자하고, 그죠? 외국인 근로자하고 사용자의 뭐예요? 채권이 채권, 임금 채권.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는 거야? 무슨 법이 있죠? 가려고 했더니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야. 그죠? 근로기준법에서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왜? 국민이라는 말이 있나 거기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면 뭐예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죠. 그죠? 불법 체류 외국인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 그럼 뭐가 보호받는 거야? 얘네가 보호받는 거라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얘는 민사로 가야 되는데 봤더니 근로기준법 있네? 그랬더니 뭐야 이거? 안 없어지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 아셨죠? 그 말. 이기니까. 그렇지? 이기니까 이런 건 이제 알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 이런 게 막 눈에 보이지 막 이렇게. 그치? 안 보여? 이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려고. 여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것만 생각해. 그죠? 아, 이래서 이런 용어를 썼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혼자 막 이게 알아내고 와! 막 하고 이러는 거야. 그죠? 어제도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와! 이러고 있고, 그죠?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어제 식사하셨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이나 쓰지 자꾸 자꾸 학원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너 수업은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한 2명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연구실에 그 지금 박사과정 하시는 분이 4분 정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교단에 쓸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제 업이 있잖아. 저는 학교에 잘 안 있고 이제 연구실에 4분이 있는데 그 3분은 진짜 그 논문만 공부하거든 하루 종일. 그래서 가끔 얘기하면 진짜 똑똑해.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내 논문 주제만 알라고. 어쨌든 자, 보시면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의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 신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죠 지금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이거야 이거 지금 그죠?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 있네 근로기준법 봤더니 그게 근로자네 보호 받아야 되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셨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뜻을 알고 하면 쓰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반 권리 등의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우리는 요것만 하겠다. 이 시점에서 고용한 거에 대해서만 무효로 치겠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도 나와요. 우리 대법원 반대견에 고용 거기에 그 대법원 반대견 할 때 그분이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 자체가 위반이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한다고 해서 뭐야? 이게 합법화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합법화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야? 고용이 무효니까 뭐야? 무효니까 뭐예요? 결국에 정지고 해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끝이야. 그죠? 그래서 부당해고 이슈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왜? 끝났으니까. 이게 무효가 됐다며 사라진 거예요.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가 사라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해고든 뭐든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런 건 나중에 문제예요. 고용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출입국 관리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얘를 부당해고하면 부당해고 걸릴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걸 처벌한 사안입니다. 지금 아셨죠? 그거 아니 몰라도 돼. 실무상.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중에 그냥 따로 얘기해 줄게. 영업 비밀이야.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의 보호분 왜냐하면 이게 1강은 다 오픈되잖아. 유튜브에 1강은 오픈돼. 1, 2강은 몰랐구나. 1, 2강은 오픈되거든.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보세요. 노동상권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겁니다. 노동상권.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사업장에 종속해서 하는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해서 내 정식적, 육체적 종속성 그걸 강하게 보진 않아요. 얘도. 왜? 그 대가 임금 등이잖아. 등. 그죠? 임금이면 그 사용 종속 관계가 엄청 강할 건데 얘 뭐야? 등.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임금은 안 주는데 뭐야? 그냥 팁을 준다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일은 해. 근데 뭐야? 손님들한테 돈을 받아.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이 사업장에서 어쨌든 근로를 제공하며 돈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근데 임금은 아니니까 범위가 훨씬 넓은 겁니다. 그리고 얘 뭐라고 그래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잖아. 생활. 그 돈으로. 그죠? 특정한 사용자의 고용에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 플러스 일시적으로 취업상되어 있는 사람 또 포함되는 거예요. 잠깐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용돈 받는 거나 이런 사람도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해서 노동상권의 보장을 필요성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럼 이미 여기 대법원 판례 하고 싶은 말 중에 앞에서 깔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범위가 엄청 넓어. 알았지? 법 자체가 다르다. 아셨죠? 그죠? 법 규정 자체가 달라요. 법 규정 자체가 엄청 폭넓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함된다. 그럼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법은 이 사람이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에서 탈락해야 되니? 이거에 대한 완벽한 논리적 답이 있으면 탈락해도 돼. 그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논리적인 답이 없었던 거예요.
대법원 반대견해 보면 뭐예요? 대법원 반대견해 자세히 보면 논리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따 뒤에서 볼 건데. 그러니까 반대견해로 나오는 겁니다. 소수견해고. 아셨죠? 자, 논리적으로 봤더니 이미 범위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뭐예요? 서울 여성노동조합? 요것도 있었고, 어쨌든 서울 여성시 그 노조 판례에서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어요. 이미. 그죠?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되고요. 잠깐 실업 중인 자도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범위가 너무 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조법상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법상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뭐 노조법 2조 4호 강목밖에 없어. 거기에 보면 주로 정치운동 안 하고 공제수양만 기타 안 하죠. 얘가 해당되려면 결국엔 어디 들어가야 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봐야 되는데 근로자에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들어맞잖아. 그 심지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들어맞죠. 그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있어? 논리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출입국 관리 법령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의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를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건 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의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엔 논리적으로. 대법원 반대견해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애당초. 그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도 근로계약의 존속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도 포함한다고 하여 취업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거나 그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마당에 장차 근로관계의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도 없지 않겠냐. 그죠? 어차피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니?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당한 반대 견해, 소수 견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노동조합 만들게 해줬는데 뭐야? 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노동상권 기본권이잖아. 그죠? 기본권인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 37조 2항밖에 없어요. 물론 뭐 공공복리라는 범위가 크니까 공공복리에 반하는 기본권 행사라서 뭘로 제한해야 돼요? 응? 그냥 막 제한할 수 있어? 그냥 막 하다가 어떻게 됐어? 지금 날라갔잖아. 그치? 막 하다가 날라가. 그러니까 다 법률로서 제한하는. 근데 얘는 지금 법률이 있잖아. 뭐? 출입국 관리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거 쓰지 말고. 내 생각이니까 그냥. 그죠? 그래서 대법원 반대 견해가 조금은 타당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사안 해결은 대법원 견해로 써주시고, 대법원이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검토를 그냥 여러분이 좀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상권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를 한정하여 보호하는 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이는 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국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를 한정해서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대법원 반대 의견이 좀 타당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정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안 해결을 어떻게 써야 돼? 사안 해결 대법원을 써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 여러분 답안지가 눈에 안 띄고 조용히 넘어가요. 그죠? 사안 해결을 소수 의견을 쓰면 답안지가 눈에 띄기 시작해. 아셨죠? 그러니까 눈에 띄면 안 좋은 거예요. 눈에 띄면 안 좋은 겁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법령 취지 보시면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 금지이기 때문에 갑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을 위해 검토를 하고 노동상권 보장 필요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예, 네 번째 줄 보시면 A 회사의 갑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 뭐예요? 그냥 아예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야. 임금. 그러니까 뭐야? 노동상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 회사의 근로자 갑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취업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할 행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게. 사안 해결을 만약에 시간이 되면 더 멋있게 써주면 좋긴 한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간 관리도 좀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1, 2분이 빡세게 나왔다고 해도 3분을 안 쓴다거나 만약에 이러면 3문을 내가 만약에 한 문제를 그냥 통으로 날렸다. 그럼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지금도 현실적인 얘기 해줄게. 왜? 일기 때까지는 희망을 줘야지. 그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이제는 시험이 실수하면 떨어지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동법에서 한 문제를 논탈했다. 떨어집니다. 못 붙어요. 53점 나올걸? 거의. 그냥 못 붙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뭐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근데 시험은 끝까지 봐.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와서 이거 보지 말라고 한 거야. 2차 시험 끝까지 보고 마지막 날에 책 버리기 전에 딱 봤어. 그랬더니 논탈이야. 그냥 완전 개 논탈. 그냥 뭐 연관된 것도 아니야. 아예 잘못 썼어. 왜냐면 노조부상 글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근로기준만 글을 썼어. 논탈이죠. 근데 선택 과목 끝나고 나서 그걸 확인했어. 그럼 어쨌든 시험은 봤잖아. 기다리라고 그냥.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치? 어차피 떨어져요. 못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 확인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첫날 시험 보고 안 가면 안 돼, 절대. 왜? 그 호흡을 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것도 경험이거든요. 3번을 갔든 4번을 갔든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논탈이 있거나 그냥 한 문제를 통으로 날렸다. 그러면 뭐야?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쉬고 바로 학원 나와야 돼. 아니면 공부를 하시던가. 아셨죠? 그거 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 뭐 12월 달에 발표하지 않나? 거의? 12월까지 난 기다려야지. 기다려지지도 않아. 희망 없잖아. 희망이 없어, 여러분. 주관식 시험은 명확해요. 객관식 시험은 뭐 당연히 채점 매니까 나오지만 주관식 시험은 명확해. 왜? 못 쓰면 떨어져요. 못 쓰면.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것도 논탈 솔직히 한 문제 하면 떨어져. 제가 봤을 땐. 그죠? 그냥 차라리 좀 그냥 법 규정을 비슷하게 베꼈다. 그럼 만약에 불이타야. 근데 나는 법 규정이라 좀 베꼈어.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완전 논탈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러니까 처분 사유의 이유 제시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나는 약간 처분 사유에 대해서 좀 썼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살짝 벗어나긴 했잖아. 근데 어쨌든 처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 그럼 기대해봐. 그죠? 모르는 거니까. 왜?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 논탈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제가 한 문제 논탈되고 한 문제 아예 안 쓰고 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때만 해도. 지금은. 그지? 잘 써도 떨어져. 제가 봤을 때. 잘 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잘 써도 떨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한두 개의 판례를 빼먹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셨죠? 이런 것도 논탈이에요, 여러분. 문제 3번 이따 볼 건데 문제 3번에서 이익대표자를 빼먹었어. 내가 판례에서. 그건 뭐야? 논탈이야. 그죠? 그것도 떨어져. 제가 봤을 때. 그 크리티컬하게 만약에 뭐 어디서 확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유튜브 보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떠가지고 그게 그지? 알고리즘이 자꾸 저한테 떠서 다른 학원 수험생들 인터뷰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한 번씩 봐요. 보면 인사관리 뭐 70점, 경영조직론 70점으로 붙은 애들 있잖아. 그죠? 우리 9시 뉴스에 왜 자꾸 그런 거 나올까? 공무원들 뭐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야. 그죠? 공무원들 해임당한 사람 꽤 있어요. 구급공무원이 해임당해. 만약에 그거 방송으로 나와? 안 나오지? 똑같은 거예요. 특이하고 거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똑같다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자꾸 기준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돼.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저는 전략 과목이 인사 관리인데요. 그 개소리야. 누가 전략 과목 인사 누가 어디서 채점 받아봤어? 못 받아봤잖아. 물론 뭐 메일로 문의 주신 분 죄송한데 안 돼. 전략 과목은 없어. 그죠? 저는 노동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려고 안 돼. 노동법은 기초 과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노동법에는 무조건 59점대 아니면 60점대 초반을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 아시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뭐 저랑 제가 같이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 보면 내가 노동법 점수가 여러분 높을 것 같아? 안 높아. 왜 안 높을까? 나는 시간 안에 못 쓰거든. 시간 안에 못 써요. 왜?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안 돼, 이제. 이거 그러니까 타이핑 치잖아, 저도. 그죠? 타이핑 치면 어떻게 칠 것 같아? 여러분처럼 25분 정해놓고 막 칠까? 아니야. 천천히 친다고, 천천히. 아셨죠? 천천히 치다가 전화도 받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 2번 보시면 요것도 판례 잘 알아두시면 되잖아. 그죠? 어쨌든 법규정 보시면 법규정을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겁니다. 앞에 거랑 좀 비교하라고. 얘는 뭐야? 임금을 목적이야. 임금 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좁다고요. 그죠?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미 임금을 목적으로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상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판례를 비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판례 태도 보시면 판례는 출입국 관리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할 수 있는 활동, 대한민국 신분 체류 자격, 체류 기간에 규율하면서 외국인 고용 제한 준 거는 뭐야? 똑같아요. 어디에 보냐? 저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의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 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러분 그죠? 원래 이건 1교시에 나와야 되는 문제잖아. 그래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그죠? 근로자로서 신분으로 받게 되는 노동관계법상 재방권리 등은 당연히 보호한다. 그죠? 보호 범위도 근로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된다. 그리고 당사자는 언제든 그와 같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해고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죠? 왜? 고용 시점 자체가 취소되니까 그렇습니다. 고용 시점 자체가 취소되니까. 요양급여의 대상자 보시면 그래서 얘네도 보면 대법원이 되게 똑똑해요. 해제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해지라는 용어를 쓰죠. 근로관계에 대해서. 왜? 이거 가져가라고. 그죠? 해지는 장래 요구만 발생하잖아요. 해제는 소급표를 발생하고. 그죠? 그래서 해지. 이런 거 쓰다가 갑자기 해제라고 써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수님들은 그런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지라고 쓰는 거예요. 해지. 아셨죠? 법대 나오신 분들은 조금 그걸 아는데 이제 뭐 다른 데 나오신 분들이 해제하고 해지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추정하고 간주랑 똑같아. 구분. 아셨죠? 요양급여 대상자 보시면 당연히 산재보호법상 적용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 산재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회사가. 왜? 손을 내니까 산재보험료를. 그 외국인 출입국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부당 당시 외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받아오는 자 근로기준상 소종의 근로자면 당연히 해당된다. 그래서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 않겠냐. 왜? 퇴직금도 줘야 되고 요양급여 신청도 거부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죠? 문제 3번 보시면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2조 4호도 강목 중에 딱 그것만 쓰면 돼요. 이익대표자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근데 여기 있는 법규문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어쨌든 큰 틀은 뭐였죠? 기억나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조법은 한 번씩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날씨가 좋아졌는데, 그지? 우리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죠? 놀러 갈까? 농담이야.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아유.
그죠? 수험생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1차 시험 접수했어요? 그죠? 몇 명 정도 나왔나? 손가락 빨고 있는 노무사 많아요. 진짜로. 생각 잘해야 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뭐 이 강의를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 요즘엔 세무사들도 손가락 많이 빨아요. 세무사들도 큰 데가 다 잡고 거기서 거래처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몇 프로 받고. 근데 농무법인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됐어 지금. 그죠? 이렇게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와요. 거래처 100개만 팔자 나한테. 그러면 자기가 몇 프로를 주겠다. 나 좋지. 사람 안 쓰고 나는 그냥 관리 안 하고.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세무는 그게 돼. 왜 되냐면 세무사는 어쨌든 본인이 대표 세무사고 직원분들이 관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락하는 것도 대부분 세금 처리해주세요. 서류 보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직원을 채용해서 이 사람한테 이관한 거랑 똑같아. 결과가. 컨트롤 타워만 있으면 돼. 노무는 사람에 대한 문제잖아. 이런 거. 그죠? 얘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좀 삐리해. 그죠? 그러면 결국에 뭐야? 나한테 하던 사람이 얘한테 갔다가 삐리하면 해지한다고. 그게 안 돼요. 그죠? 근데 요즘에 나오신 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던데 그 거래처를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도 내가 볼 때 기수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한 달에 건너서 얘기가 오긴 왔어. 얘기가 건너서 오긴 왔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본인이 영업하러 아니 뭐 어렵지 않아. 명함 100장 딱 챙겨 아침에 정장 딱 입고 뭐 여기 있네. 여기 건물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앞에 맞은편에 병원 겁나 많지. 다 돌아. 띵동 눌러가지고 돌아. 왜 어려워? 진료 한번 받던가. 코가 혹시 농사 필요합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 걸 없지. 요즘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 제가 제일 이런 뭐 욕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진짜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애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앉아서 거래처가 들어올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 그죠? 블로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거 앉아서 이렇게 뭐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그냥 정석대로 하세요. 말했지? 개업하고 싶으면 하루에 명함 100장씩 딱 챙겨가지고 내가 오늘 100군데나 명함을 날리겠다. 해보세요. 제가 아는 형님은 저보다 3년 전에 됐거든요. 3년 후에 됐구나. 3년 후에 됐는데 지금 뭐 하시냐면 지하철역 앞에서 명함 나눠줍니다. 그 형이 나이가 45인가 그래요. 그지? 근데 그런다고. 왜? 크고 싶으니까. 근데 최근에 만났더니 거래처가 그래도 꽤 많이 들었어. 그죠? 그렇게 해서 온다고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린 서비스 정신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콧대가 이렇게 있어? 요즘 변호사들도 명함 나눠줘. 예? 요즘 변호사님도 사업장 방문한다고요. 옛날같이 언제 잡아가지고 여기 딱 와야지 상담해. 이런 스타일, 이런 기준이 사라졌어. 회사에 쳐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고 우리가. 왜? 돈 안 벌고 싶어?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싶어. 이렇게? 200만 원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월세 내니까 20만 원 남았네? 치킨 먹고 싶은데 참자. 갑자기 잘 안 하던 다이어트를 하고, 그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 그죠? 그러려면 배고프고 좀 짜증나는 시기도 겪고 그러는 겁니다. 뭐 저라고 그랬겠어? 제가 6년 전에 여기 빌딩 다 탈 때 빌딩을 한 달 동안 탔는데 거래처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거래처 들어왔을까? 지금도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건 뭐가 면역이 되는 거야? 그때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1년 후에 밑에 내려가서 그 빌딩 가면 강남은 밑에 거의 막 그 식당들이 많잖아, 지하에. 거기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를 안 쓰지? 이랬거든? 그냥 내가 그때 이렇게 거래처를 다니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여기를 들렸다고 하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내가 스스로 보관하려고. 내가 그러다가 이게 핸드폰이 요즘 좋아가지고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한번 지들이 뭐 AI가 하더만 눌러봤는데 얼마 전에 그때의 저라면 제가 회사 사장이어도 안 썼습니다.
너무 초짜 티가 많이 나. 그리고 잘 몰라. 그리고 얼굴 자체에서 여유가 전혀 없어요. 저 힘듭니다. 저 정말 배고픈데요. 써주시면 안 될까? 이래. 그럼 사람들이 안 쓰게 됩니다. 그죠? 여유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왜 자꾸 이렇게 들어오냐? 물론 뭐 제 자랑이기도 하지만 난 많이 알아. 많이 알기도 하지만 잘해. 그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어?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요. 그런 과정이.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노무법인에서 처박혀서 좀 배워요. 제발 부탁이야.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표 명함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표가 아니라고 밖에서 굴러봐야지. 그죠? 아니, 제가 눈에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사님들도 언젠간 나가서 크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람은 있거든. 나가서 커. 근데, 너 어디 출신이냐? 나 유호진 노무사님이랑 같이 일했다. 그랬을 때 뭐야? 여기 일 잘하겠네. 이거는 받고 싶거든. 지금 그런 노무법인이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래. 저도 그러고 다 그래. 그리고 제가 그분을 정보공개 심사청구위원회 위원으로 만났는데 진짜 제가 엄청 많이 배웠어. 그래서 진짜 막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분이 다음에 만났는데 기억하시더라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제가 거기 출신은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 출신도 제가 인정하는 건 2년 이상 있는 애들만 인정해. 거기 2년 있잖아. 그럼 몸이 없거든. 녹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쫙, 그죠? 2년 동안 못 있어. 그러니까 대표가 성격이 우울하고, 아니, 일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약간 그래요. 저희도. 근데 저희는 꼼꼼함보다는 어쨌든 일을 결과에만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결과를 사업주나 뭐 이렇게 의뢰인들한테 맞춰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과정도 좋아지겠지. 그죠? 근데 거기 출신도 뭐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나왔어. 수습 끝나고. 근데 거기 출신이래. 난 인정 안 합니다. 거기엔 최소 만 3년은 있어야 돼. 제가 봤을 때. 만 3년 있으면 엄청 커. 근데 만 3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속 있어. 제 동기가 계속 있어요. 왜 있을까요? 3년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몸이 녹아내렸잖아. 이미 녹아내릴 게 없지.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리고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처음에 신병일 때 막 총기 이런 거 뭐 하라고 하면 어때? 못해. 처음 봤잖아. 근데 병장이야. 그리고 애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야, 그거 나와 씨. 이렇게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왜 이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갑자기 이슈를 받고 이게 막 1,500명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겠어. 그죠? 그렇다고 합격 인원이 바뀌진 않아요. 330명 고정이야. 왜? 난리 나거든. 밥그릇 싸움 하잖아,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에휴. 일찍 될걸.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저 새끼보다 잘하겠다는데 그 양반도 저보다 10년 전에 노무사 돼서 하고 있다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확실히 운은 따로 있구나. 그죠? 잘해. 돈도 잘 벌어. 그래도 뭐 자기가 옛날에 공부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만났더니.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저보다 공부 한참 못했었는데. 그치? 어쨌든 자, 노동조합 보시면 노동조합 우리가 설립을 먼저 해야 되잖아. 설립. 그죠? 설립할 때 어디로 갔어요? 행정관청으로 갔어. 근데 우리가 노조법 자세히 보시면 자유설립주의가 있어요. 3조인가 2조인가 있어요. 3조에 보면 노동조합 가입하는 것도 자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자유. 있을걸? 잠깐만요. 5조인가? 3조, 5조다, 5조. 그죠? 5조 보시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취지는 어떤 취지예요? 자유설립주의야, 자유설립주의. 노조법 5조에서. 이미 노조법 5조에서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노조법 10조에서 뭐가 있는 거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고 신고하면 우리가 심사합계라는 규정이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나와야 될 거는 여기서 한번 나와야 됩니다. 왜
야, 자유설립주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니네가 갑자기 끼냐? 이거부터 나와야 돼. 왜? 얘는 누구니까? 국가니까. 그죠? 자유라는 거는 국가로부터 어쨌든 제한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국가가 한대. 그래도 뭐다? 여기서 나오는 게 허가지 아니야 이거? 이게 나오는 거야. 허가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 옷 벗고 다니면 안 된다고. 조인성이 이렇게 뭐 우통 벗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소지섭 이런 애들이 우통 벗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요즘 연예인을. 하여튼 뭐 걔는 차은우, 뭐 선재, 선재였고 티어? 걔가 옷 벗고 그럼 딱 좋지. 근데 내가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 잡혀간다고. 나가는 순간 잡혀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허가제면 뭐예요?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데 뭐예요? 내가 하게 해줄게. 이게 허가제고, 그냥 단순히 인가의 개념이면 원래 하는 거야. 대신 우리한테 알려는 줄래? 이게 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인가라는 말 판례에 쓰면 안 돼요. 우리 문제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원은 뭐라고 그래? 허가제는 아니다. 왜? 요건만 갖추면 우리가 준다 이거지. 요건만 갖추면 준다. 그래서 요건 뭐예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육성해주고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가 분호로 보호해줄게. 이게 목표야. 이게 그죠? 결국에 분호로 보호해주는 것도 뭐야? 노동위원회라던가 법원이 니네 하지 마! 라고 사업주에 제한을 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호해주려면 뭐야? 신고해. 그러니까 니네 권리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다. 아셨죠? 그러면 물론 또 판례가 말하는 요건은 뭐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이따 그 뒤에서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오케이 허가제 아니야? 일로 넘어가. 그러면 허가제 아니랬지? 넘어갔어요. 2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심사를 할 거네. 니네가 어쨌든 심사한 다음에 이 법규정을 심사하는 거죠. 우리가 신고할 때 내는 서류가 설립신고서하고 규약을 내거든. 설립신고서에 조합원 명부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두 개를 내요. 심사해. 근데 뭐야? 이상한 게 걸려. 형식적 심사면 뭐예요? 이거 보고 딱히 문제 없으면 통과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봤더니 사업주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사업주는 교섭의 상대방인데 누가 봐도 사업주. 그럼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가 만든 게 뭐예요? 보완, 반려 제도가 있어요. 노조법에. 그죠? 근데 이 사유가 아니면 뭐야? 3일 이내 신고증을 줘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형식적 심사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의 범위를 막 이렇게 벌려놓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인데 보안 반려 했어. 근데 다시 들어왔다고. 얘가 만약에 반려했는데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야? 사업장에 실제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갔더니 뭐 노동조합 실제가 없는 것 같아. 딱 봐도. 그죠?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그 조합원들의 전화해서 혹시 이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왜? 우리가 뭐 할 거니까. 결국에 이 노조들을 어떻게 할 거니까? 노조법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그죠? 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쨌든 그 보호 법익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저 이거
부당노동행위 당했어요.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 보니까 유령이야, 유령 노동조합이야. 그런 애들은 이런 보호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다 왜? 얘네들 세금도 면제돼요. 알죠? 면세. 그러니까 그런 거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최소한으로만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판례가 뭐라고 하지? 최소한으로 신고한다는 게 설립. 우리 법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점 자체를 한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범위 자체를. 해석론에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꾸 절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점이 들어가 있잖아. 얘도 똑같아. 설립신고 뭐예요? 당시입니다. 당시. 이 당시에 설립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다. 아셨죠? 요게 다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법 규정 보시고 설립심사 성격 보세요. 판례 태도.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4호 강목에 해당한지를 심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설립신고서를 수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랑 다르다고. 아셨죠? 원래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거랑 달라요. 헌법 21조 2항 후단에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노조법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왜? 가입 제한되는 요건이 노조법 2조 4호 강목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 찾아보면. 그죠? 그리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그거밖에 없어. 그죠? 근로자가 아닌 자. 그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게 다 뭐야? 결국에 조사에서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 심사 할 수 있고요. 한계를 보자. 다만 행정관청 광범위한 심사권을 인정하면 결국에 뭐야? 허가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안 된다. 노조법 설립신고 당시에 제출할 서류가 설립신고도 규약밖에 없다. 그리고 딱히 문제 없으면 뭐야? 보완 반려 사유 없으면 3일 이내에 내놔라. 그러니까 뭐야? 시점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법 2조 4호 강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를 접수할 당시로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접수할 당시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성이 있으면 그에 한해서 설립신고와 규약 내용 말고 왜를 꼭 써야 돼요. 왜?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셨죠? 그렇게. 그래서 왜 노조법 2조 4호 강목에 대해서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죠? 잘 보시면 법 규정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쭉 넘겨보시면 10조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쪽만 있는 거지 신고해라 설립신고증 이렇게 교부한다 이런 것만 있어요. 그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와 또? 총회 대의원회 규약 이런 거 나온다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설립신고 당시에 심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2조 4호 강목밖에 없어요. 결국에 노조법 규정 자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심사하는 겁니다. 결국에 설립무효 보시면 이건 뭐예요? 복수노조 체계 하에서 그죠? 다른 노조가 우리가 복수노조인데 다른 노조가 쟤 지금 누가 봐도 사업주하고 뭐야? 적극적 공모 그죠? 협업하고 있어. 그래서 뭐야? 이거 자주성 없는 거야. 쟤네들 민주성도 당연히 없어. 어용노조네. 그래서 다른 노조가 뭐야? 설립무효 주장할 수 있다. 아셨죠?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와 이와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저지른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 합의 이거 밑줄 이 용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들어가니까 설립무효 하자가 있는 거예요. 왜? 사업주하고 통모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뭐가 탈락이야? 주체성, 자주성 탈락입니다.
그죠? 우리 노동조합의 실정 요건 중에 주체성, 자주성, 민주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체성, 자주성 탈락이야. 노동조합이 헌법 33조 1항 및 그 헌법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법 2조 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 지금. 그죠? 강목, 그 형식 요건이 아니고 실질적 요건, 주체성, 자주성 탈락이라고.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형식상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흥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상권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하고,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추가적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복수노조 하에서 다른 A노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B노조가 뭐? 당사자가 아닌데도 야 쟤네들 설립 무효해줘 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 엄청난 판례예요, 여러분. 왜? 노동조합 누구니까? 주체가. 설립무효 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본인밖에 없어요, 당사자거나. 근데 복수노조와의 제 다른 노조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 뒤에도 보죠? 유니온숍 볼 때 뭐 봤죠? 소수적인 단결권이라도 뭐야? 동등하게 하나의 객체로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침해하거나 제한하면 안 된다고. 이따 뒤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익대표자 보시면 이 판례는 잘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해서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 그죠? 하는 사람은 상관없겠죠. 그래서 허가제냐? 갑은 헌법상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에 행정정의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뭐야? 어쨌든 보호하려면 우리말 따라야 돼. 그리고 같은 법 2조 4호 강목은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 최소한 범위에서 언제? 설립신고 당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여겨졌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데 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갑의 주장처럼 허가제로 보기는 어렵다. 실질적 심사 가능하냐? 행정관청 설립신고 당시 제출한 설립신고서 임원 정보에서 갑의 성명 확인했죠. 실제 경영상 전반적인 결정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공식적인 언론 매체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접수할 당시부터 뭐예요? 2조 4호 강목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객관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 실질적 심사 예정은 통보는 가능하다.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그지? 다 결정했는데 뭐 거의. 그래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결론은 실질심사 가능하고 갑은 이익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반려될 겁니다. 반려. 아셨죠? 그렇게. 9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 요거 보시면 우리가 법규정 11조 잠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보세요. 프린터.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소속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국노총의 공공지부 분해로 들어가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연합단체는 누구예요? 한국노총의 공공지부죠. 그지? 그걸 규약에 쓴다고요. 규약에 쓴다고. 썼어.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한국노총 공공지부에 있다가 민주노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돼? 한국노총 빠지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분에 가입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에 다시 규약에 써야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규약에 우리가 써놨어. 그죠? 그러면 2번 보세요. 밑에 판례 태도. 하급심에서는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결국에 뭐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규약을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규약을 바꿔야 된다고. 규약의 재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뭐 피고 규약 어쩌다 보니까 이걸 해버렸네. 그죠?
어쨌든 여기 비슷했어. 민주노동에 가입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약의 재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 찬성에 그쳐. 50%밖에 못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3분의 2 찬성이 의결 정도수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 봄이 옳다는 기준에서 의결 정도수를 충족하지 못한 연합단체 설립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근데 잘 봐야 돼. 앞에 뭐 체크해야 돼, 여러분? 하급심이야, 하급심. 아셨죠? 하급심입니다. 왜? 특별의결 정도수는 뭐냐면 여기 위에 법조문의 16조 2항 보시면 뒤에 밑줄친 거 있죠? 규약의 재정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조직 형태 변경 사항은 얘네들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기 16조 1항 6호에 있는 연합단체 설립,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여기 뒤에 특별의결 정도수 제가 쓴 거 빼고, 그죠? 요건 제가 쓴 거고, 요것만 보면 얘 특별의결 정도수입니까? 얘는 그냥 일반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죠? 근데 왜 특별의결 정족수가 된 거야? 상급 단체를 규약에 명시하면서 된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면 규약을 바꿀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1번입니다. 그죠? 발레는 16조 1항에서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총회 의결로 규정하면서 2항 본문에서 의결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은 과반수 찬성의 의결 정도수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대한 특별의결 정도수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다. 법만 모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얘는 특별의결 정도수 가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왜? 규약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명시하는 경우랑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례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해 보면 결국에 이 1번 대법원은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법 규정에 그대로 해석하고 있죠. 그럼 하급심의 논리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규약하고 대의원의 의결 구분해 놓은 것도 어떻게 봤어요? 결국에 규약 재정 변경은 총회가 하는 거잖아 라고 봤죠. 똑같아. 결국에 규약 바꿔야 되는 거네. 그럼 뭐야? 규약의 재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네. 3분의 2 이상 해야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더 보시면 11조에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의 규약의 필수적 지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특히 연합단체 탈퇴하는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규약의 필수적 지시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죠? 그래서 규약의 재개정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요것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결론 모르면 틀리는 거지. 그죠? 결론 모르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진도.